몇 주째 똑같이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여지는 몸은 똑같은 것 같다고요? 식단 또한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맞춰서 먹고 있지만 보여지는 몸과 인바디 수치상으로는 변함이 없다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의 그 정체기에 있어서 제가 빠르게 근육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트레이너인 세미나 용우 형이 총 3가지를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체계적이게 운동을 하냐에 있어서 근육이 키우는데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분할론법이었죠. 몇 분할이 좋냐? 일단 분할이랑 우리가 가슴, 등, 하체, 어깨, 팔 이렇게 5가지를 크게 나누는 것을 5분할이라고 얘기하며 이것을 2덩어리, 3덩어리로 잡았었을 때 2분할, 3분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분할론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운동에 있어서는 크게 정답 이런 건 없어요. 사람들마다 유전적인 요소나 성질이 다 다르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게 맞고 저게 맞고 하는 게 제일 크게 좋은 부분이에요. 일단은 꾸준함이 정답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과학적인 근거 기반을 통한 논문에서도 발표된 것들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보면은 일단은 빈도수가 우리가 일주일에 봤었을 때 2번은 이상 들어가야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본다라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할을 나눴을 때는 내가 일단 직장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분할이 주에 2번의 빈도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위별로 세팅을 해서 그렇게 분할을 조금 측정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 식단도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단백질을 얼만큼 얼마나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 나에게 맞는 단백질의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에게 맞는 단백질의 양을 구하는 방식은 보통 대략적으로 내 몸무게 곱하기 1 정도를 합니다. 내 몸무게가 대략적인 60kg라고 하면 60 곱하기 1 정도를 했었을 때 60g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단백질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닭가슴살 기준당 100g 기준으로 봤을 때 23g의 순수 단백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닭가슴살 2덩이 반 정도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보통이다 라고 하면 곱하기 1.2 정도를 하는 거고 많이 운동한다고 하면 1.5 정도를 하는 겁니다. 보통 곱하기 2 정도까지 드시는 거는 운동선수들이 아닌 이상은 저는 전혀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진 않고요. 그리고 단백질의 섭취 타이밍에 있어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칼로리 양이 먼저 1순위고 2순위가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워낙 바쁘고 끼니도 거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일단은 내가 타이밍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일단 하루에 몰빵이라도 해가지고 드시는 걸 먼저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전체적으로 하루에 먹을 치는 먼저 채워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 몸이 사실상 이거를 한꺼번에 다 소화나 흡수는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게 된다라고 하면 타이밍을 나눠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우리 몸이 받아들이고 근육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단백질을 그런 식으로 타이밍 맞춰서 챙겨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은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서 흡수가 좋지는 않고요. 꼭 탄수화물과 같이 된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같이 드셔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운동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1시간 뒤다 라고 하시면 프로틴 먼저 섭취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1시간 안에 탄수화물로 된 식사를 권장드려요. 그래야 그 프로틴으로 먹든 어떤 식품으로 먹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더 좋고 흡수도 더 많이 되니 꼭 탄수화물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휴식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식단을 철저히 지켰다 하더라도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근육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근육은 휴식할 때 커지기 때문에 운동과 영양을 제대로 해줬다면 휴식 또한 마찬가지로 잘 쉬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다들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걸까요? 예, 근육이 뭔가 좀 빠질 것 같고 내가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은 근육이 금방 또 사라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운동을 전혀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근육이 더 성장할 수가 없고 오히려 몸이 좀 고는 현상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했었을 때 우리가 무게를 들어야 되는데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더 중량은 더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근육에 대한 수분도 빠지게 되면서 근육이 더 쪼그라드는 현상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휴식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켜주면서 마음 편히 쉬어주는 거를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훨씬 더 우리가 근육 성장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돼요.
아무래도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할 때에서는 성장이 아닌 오히려 근육이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식단과 휴식을 통해서 근육이 성장과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휴식하는 동안에서는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충분히 휴식을 갖고 그 휴식하는 시간에 내가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또 내가 못했던 일과도 조금 그때 하면서 근데 조금 더 건강한 사회생활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몸까지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 성장에 있어서 3가지 운동과 영양과 휴식 이렇게 있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운동하고 거기다 식단까지 지킨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회원님들을 항상 리스펙합니다. 그런데 운동은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하면은 뭐라도 좀 하게 되고 지키게 되는데 식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닭가슴살을 매번 챙겨 다니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게 일상생활에서 또 단백질을 많이 게 맞춰서 챙겨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지인들이나 제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프로틴입니다. 프로틴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쉽사리 챙겨 다닐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프로틴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세미남 용욱이 형이 제가 7년 동안 프로틴을 먹는 거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 댓글창에다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꼭 한번 시청해 주시고 우리 모든 회원님들 또 이제 그 시청자분들 항상 건강한 삶과 건강한 사회생활 또 건강한 몸까지 항상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세미남 용욱이 형이 항상 끝까지 응원하고 끝까지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떠한 것들이 좀 더 또 배우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뭐 DM이나 인스타나 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또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영상 제가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남 용욱이었습니다.